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TV생활백과 제레미송 인사드립니다. 요즘 아직 드라마는 끝났지만 한국에서 그 드라마 열풍이 후폭풍이 아직까지 잔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마 때문에 전국이 아주 술렁거릴 정도인데요. 아시겠습니까? 태양의 후예. 거기에 이제 주인공인 송중기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내가 자꾸 해냅니다. 안녕하세요. 턱관절 코골이 전문치과 김영택 원장입니다. 태양의 후예 좀 보셨어요? 아직 저는 못 못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그러면 잘 모르시겠는데 예. 제가 박사님을 딱 처음 뵌 순간 예. 이 덴티스트 박사님 중에 태양의 후예에 나와 있는 송중기 같은 느낌 확 받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용모도 그러시고 수렴하시고 예. 그리고 더 느꼈던 거는 이 어려운 분야의 어려운 일을 척척 해내시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조금 도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박사님의 형님도 지금 한국에서 유명한 또 닥터시잖아요. 예, 같은 구강내과 분야, 교수. 구강내과. 예. 저 형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분들이 많은 일들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지만 또 그분들하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이 직접 간접적인 상관관계가 꽤 있는 분야죠. 저는 정확히 있고요. 네. 저희 형 같은 경우도 저랑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강내과를 시작한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저희 형의 추천에 의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형도 환자 저한테 많이 보내주세요. 저도 한국으로 가시는 환자들 가끔 급한 경우는 저희 형한테 보내고요. 그래서 서로 저희는 정말 형제간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하여튼 이 분야의 어려운 일을 정말 우리 박사님이 자꾸 해내시는 거를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에는 턱관절 코골이에 관한 얘기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예. 자, 오늘은 턱관절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연관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연관통에 관한 얘기를 좀 한번 좀 예. 부탁드릴게요. 오늘 잠깐 들으시면 제가 네. 한 얘기를 들으시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치과 선생님들보다 더 많이 알게 되시는 그런 상황이세요.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메모 좀 부탁드릴게요. 연관통이란 리퍼럴 페인이라 그래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지만 다른 곳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실례로 저희 치과에서는 많으신 분들이 치과를 가서 이가 아프셔서 치과를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셨는데 이는 멀쩡하다고 하시고 그리고 계속 이가 아플 경우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걸 연관통으로 보셔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연관통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달력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일반적인 사람의 근육들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SCM 머슬이 있을 수도 있고 저번에 템포랄리스 머슬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얼굴에 있는 근육들의 그런 근육통들이 눈이 아프거나 딴 위치가 아프게 이렇게 리퍼럴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시면 동그란 점, 옐로우 점, 네모나고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거는 모두 진원지, 우리 지진으로 생각하면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보라색은 그 지진이 멈출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례로 목이 아파서 SCM 머슬이 아파서 지금 이런 연관통이 나타날 수 있고요. 한쪽 사이드의 얼굴들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케이스가 가장 많으신 분 중에 하나인데 많으신 분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관자놀이 쪽이 아프시면 보통 많으신 분들이 눈이 빠질 것 같다, 뒤에서 퍽퍽 찌르는 느낌이다, 눈이 안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연관통 때문에 그런 느낌이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시면 아까 얘기한 관자놀이 쪽에서 연관통이 윗니빨로 올 수도 있고요. 또 건너뛰자면 또 이 아래쪽에 있는 많이 쓰는 그 저작 근육 쪽에서 이런 아래쪽에 있는 아래턱에 있는 이빨들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설명드리면 신경에서 나오는 이에서 나오는 신경과 근육에서 나오는 신경이 보통 패러럴로 그렇게 평행하게 달라모스라는 그런 뇌를 통해서 지나가는데요. 보통 페인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로서 페인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
그 페인이 물질이 평행으로 가는 신경에서 분비가 되다 보면 옆에 신경으로 이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거기가 아니지만 느낌이 그렇게 연관통으로 아플 수 있죠. 예를 들면 전쟁터에서 팔을 잃으신 분이 손이 굉장히 간지러운다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 이유도 바로 연관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가 아프신데 치과를 가셨다가 별 문제가 없다 그러시면 한번 턱관절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통 많이 강의하는 것 중에 치과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제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 연관통에 대해서 많이 하거든요. 네. 이가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이랑 관련이 없는 쪽에서 아픈 것들은 정말 치과 선생님들 난감하시죠. 왜냐하면 계속 치과 치료했는데 아프다고 계속 오시고 봤는데 이는 멀쩡하고 이런 것 중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요. 가장 큰 것들이 보통 근육통이 제일 많으세요. 예를 들어 귀 아픈 것도 연관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귀 아픈 것도 이비인후과 가셨는데 귀가 너무 아파서 이비인후과 가셨는데 이 귀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환자분들이 갸우팅 하시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사실은 턱 관절이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서는. 그다음에 치과에 가셔서 그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근육통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근육통인데요. 네. 저번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근육이랑에서 나오는 신경과 이에서 나오는 신경이 평행해서 탈라무스라는 목 뒤에서 만나거든요. 탈라무스. 예, 탈라무스요. 네. 거기서 혼선이 생기다 보면 보통 페인이라는 것은 물질이에요. 케미컬 화학 물질을 뿜음으로써 이제 페인을 나타내는 건데 네. 그게 이제 혼선이 되다 보면 옆에 바로 지나가다 보기 때문에 그 물질이 옆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제 아프게 되죠. 그걸 이제 쉽게 한국말로 연관통이라고 하는데 연관통. 예. 그러니까 관계된 연관된 예, 통증들. 맞죠. 예, 예.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 치통 예. 하고 턱관절 질환 예. 어떻게 증상이 많이 유사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예. 이게 뭐 치아 문제인지 아니면 예. 턱 주변의 근육의 이상인지. 예.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예, 치과 선생님들 잘 모르세요. 사실은 되게 상식적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은 보통 이에 우리가 치과 치료하는데 주사 놓잖아요. 그렇죠. 그 이빨 그 너만 주사를 놓는데 네, 네. 그것을 이에 놨을 때 페인이 사라지면 이랑 관련된 거고요. 대부분이 이도 주사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다 보면 그러면 그거는 다른 쪽에 원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이제 한 예를 들면 많으신 분들이 이가 시리다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네, 네. 이가 너무 시리고 밥 먹을 때 욱신욱신 아파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치과 가시면 치과 선생님이 엑스레이 찍어보고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과 선생님들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예, 그럴 때는 보통 근육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시는 것도 굉장한 치료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치과 선생님이 주사로서 일단 그 이에다 주사를 놓게 되면 네. 이의 문제라면 거의 대부분이 그냥 거기서 아픈 것이 없어지고요. 만약에 이에 다른 데서 오는 막 근육이라든지 슈퍼피셜 마스라든지 그런 근육에서 오는 그런 페인이라면 페인은 그대로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걸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그래도 잘 모르시면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십시오. 그 어려운 일을 내가 자꾸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두 번째 여쭤볼게요. 예, 예. 보통 그 이렇게 이제 치아나 턱 주변이 아프면은 예. 통상 같이 오는 게 두통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죠? 이거 머리 아파가지고 아주 고민 호소하신 분들 맞습니다. 주변에 많습니다. 예, 예. 자, 두통과 치통 관련이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실예로 우리가 얘기하는 편두통. 편두통인데도 불구하고 두통이 없으면서 치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희한하죠. 희한하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면 편두통이라 그러면 다 두통이라고 생각하는데 편두통에는 프라보블 마이그레인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프라보블 마이그레인 중에 실예로 하나는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책을 못 읽잖아요. 네. 물렁거려서. 네, 그것도 맞습니다. 프라보블 마이그레인 편두통이 그래요? 하나고. 예.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는 아픈데 두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두통이 또 이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이 자체보다 이런 그 두통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육에서 그 이를 아프게 하는 그런 연관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인체 모형 보여드리면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예. 올릴까요? 예. 이게 놀라시지 마시고요. 심약자나 임산부께서는 놀라지 마십시오. 예. 네.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음식을 씹을 때 세 가지 근육을 씁니다.
여기 슈퍼피셜 마셀 머슬이랑 요 자이고메리 같이 우리가 광대뼈 안에 있는 근육이랑 레러럴 테레고이드 머슬, 템포랄리스 머슬 네. 이 세 가지가 음식을 씹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근육이죠. 근육인데요. 근육. 예, 맞습니다. 보통 여기 아픈 슈퍼피셜 마셀 머슬 이 보통 이제 턱 옆에 네. 음식 씹을 때 많이 쓰는 근육에 여기 움직이면 같이 템포랄리스 머슬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근육이 아픈 사람의 사실은 78%가 두통이 있어요. 78%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실례로 심하게 일을 가시거나 일을 꽉 무는 습관이 있으신데 일이 끝나고 관자놀이 쪽에 옆면에 관자놀이 쪽에 두통이 있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했더니 두통이 있다. 네. 속은 괜찮다. 네. 속은 미식미식거리지 않다. 네. 그러면 이거는 턱관절에 관련된 두통이라 보시면 거의 90% 이상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요런 그 두통과 치통하고 이제 아까 상관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뭐 가볍게 예. 요런 두통이 왔을 때 치료법은 예, 일반적으로 두통이 만약에 속이 미식거리지 않고 토할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관자놀이나 옆쪽이 좀 아픈 느낌이 들면서 보통 이 가는 습관이 좀 있다, 껌을 씹는 습관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일단 이빨을 그러니까 이를 턱을 많이 씀으로써 두통이 더 심해지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턱을 적게 쓰시면 두통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약 그러신 분들은 부드러운 다이어트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것도 질긴 거 먹지 마시고요. 좀 편하게 있으시고 아침이라는 두통이 있으시면 나이가드 같은 걸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턱을 적게 움직이는 것이 두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 치통으로 인한 뭐 이게 두통, 예. 편두통이 왔을 예. 때 즐겨 그분이 하는 거가 뭐 오버너 카우너 제품이었던 그 예. 타이레놀 같은 예, 거. 마이그레인. 예. 그거를 계속 드세요. 예, 그거 예. 그 어떤 증상 치료는 될 수 있지만 원인 예. 치료는 안 되는 거죠. 사실 타이레놀도 네. 인플로메이션을 조금 줄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치료제 역할이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사실 타이레놀을 8번 이상을 한 달에 드시면 거기에 또 메디케이션 오버유즈 헤레이크라고 또 있어요. 일종의 부작용? 예, 그러니까 그 메디케이션 오버유즈 헤레이크라는 얘기는 타이레놀이나 몰추린이나 어떤 두통에 관련된 약을 한 달에 8번 이상 드시면 그 약 때문에 두통이 올 수 있어요. 이야. 그래서 주로 페인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 네. 보통 허리 아파서 약을 진통제를 많이 네, 드시는 네, 분들은 네, 네. 두통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오. 근데 그런 두통은 만약 메디케이션 오버유즈 헤데이크라면 약을 3, 4개월을 끊어야 돼요. 그래야 두통이 그러니까 없어져요. 두통을 소멸시키려고 먹었던 약인데 그 약으로 인해서 두통이 또 생길 수 생긴다. 있어요. 예. 참 아이러니하네요. 예. 근데 솔직히 그건 좀 어려운 문제가 머리가 아파서 약을 드시라고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정말 전문가랑 잘 상담을 해서 타이레놀이나 몰추린 외에 다른 진통제를 사용함으로써 그래서 그 두통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이 치통으로 인해서 발병된 두통의 예. 편두통은 그런 약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좀 배제하고 예. 기본적으로 물리치료나 아니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그죠? 저희 장치치료나 이런 네.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원리적인 쪽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앞으로는 정말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거가 이게 스컬이라 그러나요? 예, 맞습니다. 예. 코가 없네요. 해골이라. 코가. 예. 코가 코뼈가 없어요. 사실 있긴 있는데 이렇게 네. 보통 이게 지금 한 모형에 붙어 있기 때문에 뺐죠. 네,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음 질문 한번 좀 더 예. 드릴게요. 그 안면 통증으로 유발되는 질환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죠? 예. 대부분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쉽게 얘기하면 3차 신경통. 3차 신경통. 3차 신경통. 3차 신경이라는 것은 트라이제미널 누랄지아라고 한 트라이제미널 널브인데요. 네. 그게 모양이 삼지창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3차 신경통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게 그 신경으로는 5번인데 이렇게 손가락 3개를 보시면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보통 요 신경들이 모로 뉴런이랑 센서리 뉴런 그러니까 얼굴에 보통 그 감각 같은 거를 다 컨트롤 하는데요. 네. 이쪽 그 3차 신경통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굉장한 이가 아파서 또 저가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하시죠. 만약에 모르고 방치할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런 정말 3차 신경통은 옛날에 예를 잠깐 들면 18세기에는 자살병이라 불렀어요. 영국에서 수천 명이 자살을 했었어요. 18세기에는 왜냐하면 Why? 왜냐면 너무 아파서. 원인을 발견 못 하는 거예요? 예, 원인을 발견 못하고 계속 아프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지식이 좀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정신병원에 다 보내버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픈데 사람들이 장난하지 말라, 너 아프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몰고 아니면 정신병이라고 몰기 때문에 그때는 참 자살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런 원인과 이런 거를 아직까지 재발견되기 전까지 의학 지식으로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계속 아프대. 그러니까 정신병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병으로 물론 지금도 그런 병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때 당시는 그래서 3차 신경통으로 많이 자살하셨고요. 또 자살까지? 예, 자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또 반대적으로 그 페인의 그 아픔 정도가 갑자기 해머로 얼굴을 맞은 정도라고 그 아프대요. 정도입니까? 예, 가만히 있을 때 누가 해머로 얼굴을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망치로. 그 정도 아프기 때문에 그게 한 번 아프고 말면 괜찮은데 아침부터 눈을 뜨자마자부터 아프기 시작하면 계속 때린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끔찍한 병일 수 있죠. 저는 주먹으로 맞아봤을 때 아팠거든요. 와, 해머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아플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치료법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낫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 그 선생님들도 많으시고요. 아무튼 우리 김영태 박사님은 이런 3차 예. 증후군에 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계시는 거죠? 예, 저희가 완벽하게 고치지는 못하지만 거의 경감을 시키거나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거나 정 안 되면 수술까지 그쪽까지 다 해서 생활하는 데 지장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요. 네. 사실 신경에 관련된 그런 질환들은 치유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넘어갈 질병은 아니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많으신 분들이 블레임하세요. 아, 왜 나만 이런 신경적인 내가 왜 이래야 되나 그러는데 사실 원인을 잘 몰라요. 3차 신경통. 원인이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제 저희들이 믿을 만한 게 뭐냐면 사실 이쪽에 아까 3차 신경 이렇게 생겼다 그랬지만 요 귀 뒤쪽에 네. 여기서 동맥이 동맥이 지나가고 정맥이 지나가고 거기 신경이 지나가고 이 세 개가 같이 이쪽으로 지나가거든요. 근데 동맥이란 것은 피를 제대로 한 방향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요. 맥박 뛰듯이 뚝 뛰는데 튀는 동안에 그 밑에 있는 신경이 쉽게 가면 전선줄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뚝뚝 튀면서 전선줄 겉을 자꾸만 달아버리면 네. 거기가 전선줄이 누수되는 것처럼 이렇게 거기 전선이 벗겨지면 전기가 딴 데로 빠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전기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으로 아플 수 있죠. 3차 신경통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치료가 여기 스컬을 구멍을 내서 조그만 헝겊 같은 걸 그 사이에 넣고 자, 스컬을 다시 닫죠. 이제 이런 수술도 있고요. 아직 저희들이 논문에서는 충격에 의해서 3차 신경통이 더 많아진다는 그런 논문은 없고요. 유전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잘 모르는 이유예요. 네. 그러니까 왜 나만 이렇게 하셔도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너무 스스로한테 이렇게 블레임 안 하셔도 그거는 그러니까 일반 치과 쪽에서 종사하시는 일반 닥터분들도 이 3차 신경성에 관한 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예, 보통 저희 치과에서는 저도 치과 의사지만 일반 치통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례로 저희 환자들 중에서는 이가 제가 딱 봤는데 이가 여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가 없어요? 예, 한쪽이 전부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벌어졌냐면 이가 너무 아파서 치과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과 선생님이 신경치료 한번 해보자. 네. 신경에 문제가 생겼나 보다. 신경치료 했어요. 그러면 신경치료하면 한 2주 전, 3주 정도는 아니면 길게는 2달 정도 괜찮아요. 근데 또 다시 아파요. 신경치료 했는데도 예, 예.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치과 선생님이 윗니빨인가 아랫니빨이 그랬나 보다. 그래서 윗니빨 아랫니빨 신경치료를 하죠. 그런데 또 한 2-3달 지나면 또 아파요. 똑같이. 그러면 또 와요. 그러면 그다음에 치과 선생님이 이제 난감하시죠. 이걸 빼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럼 이빨을 하나를 뽑습니다. 네. 뽑게 되면 조금 지나면 또 아파요. 그러다 보면 환자가 그쯤 되면 거의 노이로제 걸리셔서 나 이 다 뽑고 싶어. 이거 빼주세요. 나 임플란트고 뭐고 당장 페인이 너무 아프니까 빼달라 그래서 계속 이를 뽑죠. 그러면서 그 사이 진통제는 계속 심한 아니 진통제. 그 정도 되면은 거의 인간 마루타 아닌가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저는 종종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환자들 보면 한쪽이 완전히 없어요, 위아래가.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이가 너무 아파서 뽑았다 그러고 제가 치과 선생님한테 연락드리면 치과 선생님은 환자가 너무 아프니까 제발 뽑아달라고 간절히 괜찮은데 그랬더니 애원을 해서 뽑을 정도로 3차 신경통이 굉장히 아파지고 이제서야 옛날에 이거의 자살병이라는 거를 알게 되겠네요. 예.
그렇죠. 결국은 우리 김영태 박사님은 이런 3차 신경통에 관한 이 정말 이 수많은 고통들 예. 그래서 어려운 일을 내가 자꾸 해냅니다. 그죠? 예. 해결사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야, 든든합니다. 예. 그렇군요. 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심장 또 질환으로 인해서 예. 그 턱의 통증, 예. 그죠? 심장 질환, 예, 예. 턱의 통증 역시 그 턱관절으로는 치통이나 안면 통증과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예. 심장 질환에도 턱이 아플 수 있어요. 그건 전혀 저도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제가 레지던트 할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희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님이 처음에 저희 UCLA 저희 닥터 메릴 교수님이 처음에 이 오로페이셜 페인 지금 그걸 다시 공부하게 된 이유가 아버님이 심장병이 있으셨는데 턱이 너무 왼쪽 턱이 아프시다 그래서 교수님의 아버님이 네. 너무 아프시다고 오셔서 치료 이를 엑스레이 찍고 아무리 원인을 찾아도 몰랐었대요 그때는. 전문의 팀이 다 투입했는데도 원인을 예. 못 찾는 그러니까 거예요. 20년 전에 저희 닥터 메리 선생님이 그 저희 턱관절 시작하기 전에 그냥 치과 선생님이 있었을 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갑자기 이틀 후에 응급실로 실려 가셔서 그 다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그 다음부터 메리 저희 교수님이 거기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 이게 정말 그 턱이랑 관련이 보니까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턱이 아플 수 있다는 그런 게 교과서에 잠깐 써 있는 한 줄로 써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교수님이 그 다음부터 이제 턱관절을 오랄 메디슨을 다시 공부하셔서 이제 지금 저희 UCL에서 되게 유명한 이제 교수님이 되셨는데요. 네. 그런 것처럼 심장이 원래 턱에 질환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왼쪽 턱이 심하게 아프신데 꼭 왼쪽 턱이어야 돼요. 오른쪽 턱도 아니고 꼭 왼쪽 아래 턱. 예. 그런데 심장에 문제가 있으시면 심장 혹시 문제도 한번 짚어보시라고 저희는 그래서 꼭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구나. 예. 그러면 이왕 여기 설명해 주셨는데 그 안면 통증의 질환 예. 또 뭐 어떤 것들이 좀 더 있나요? 뭐 보통 저희들이 벨스팔시, 벨스팔시라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좀 내려가는 그 구아나사인가? 아, 구아나사. 예, 예. 한쪽이 내려가는 그런 것들도 그다음에 그거는 7번 페이셜 nerve 7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안면 통증이 올 수 있고요. 야. 예. 두 번째로는 디스토니아 환자들.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시면 그 알리처럼 이렇게 떠는 아래턱을 떨거나 목을 떠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 근육이 불필요한 움직임을 함으로써 굉장히 통증이 올 수 있고요. 지금 이러한 모든 질환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우리 김영태 박사님으로 찾아가야 되는 환자들 분이세요? 예. 그래서 일단 전화 주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는 가장 다 큐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거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알 수 있는 것까지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야, 이 어려운 일을 자꾸만 해내십니다. 예, 정말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예, 보통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흔들리거나 이런 분들 치과 가야 된다는 생각 안 하거든요. 예, 맞아요. 예. 보통 신경내과 많이 가시거든요. 신경내과 쪽이죠. 예, 예. 신경내과에서 하는 치료를 저희들이 구강내과에서 시작한 이유가 야.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연관통 중에서 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그걸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신경내과 가셔도 되고요. 네. 아니시면 저희 병원에 오시면 신경내과보다는 조금 편하게 왜냐면 신경내과 선생님 환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항상 시간을 두고 좀 상담하기도 좀 편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 마무리하기 전에요. 예. 우리 저 김영태 박사님이 계시는 곳 위치가 어디에 계시나요? 예, 저희는 올림픽이랑 멜로 멜로. 예. 멜롱 이게 아니고 멜로. 예. 그 뉴스호르텔 건너편 아, 보시면 유서울호텔 건너편. 예, 거기 보면 3층짜리 메디칼 빌딩이 있거든요. 네, 그 병원들이 많이 응집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거기에 저희가 2층에 있습니다. 오케이. 예. 여기 지금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 되나요? 예, 저희는 메디케어랑 일반 보험들 다 받고 있지만 네. 다 치과 보험은 아니고요. 네. 다 메디칼 쪽 보험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메디칼이 된다? 예. 야, 희소식입니다. 메디칼 인슈런스요. 짱입니다, 예, 짱.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이렇게 너무나 귀한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신세계를 다루는 듯한 느낌인데 예. 중요한 거는 이 어려운 일을 우리 박사님께서 계속 해내고 계십니다. 정말입니다. 예, 어려운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아까 박사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치통과 치과에 관한 그
좀 난해하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든든하네요. 아, 예, 항상 감사합니다. 백업이 있어.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쪽 분야의 소록도라고 그죠? 예, 예, 맞습니다. 네, 정말 귀한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예.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좀 헤어지시고 다음 시간에 예. 오늘 다루지 못했던 턱관절의 연관통에 대해서 예. 좀 나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저녁 되세요. 네.